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거 이해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와, 내가 이거를 10번 고쳐줬는데 왜 자꾸 틀리냐 하고 일단 표정부터 안 좋아지고 실제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죠. 야, 이거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첨삭 교육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의 백식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는 문법을 교정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소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Unfortunate Events라는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줄거리를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쓴 글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삭을 하면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는 거는 이제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지.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수하고 시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보들레어에서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인데 지금 동사는 was,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were로 바꿔줘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이 복수 개념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단수하고 복수를 따져서 쓰다 보니까 그냥 명사나 대명사의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동사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색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론상으로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문제를 접하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지금은 제가 직접 써주기도 하고 제가 그냥 숫자만 바꾸라고 지시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반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오랜 시간 겪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툭툭 나와도 문법에 맞게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전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주관식이 있어요. 글 쫙 쓰는데 시간 별로 없으니까 쫙쫙쫙쫙 써나가야 돼요. 그때 제대로 된 문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Baudelaires were rushed by water of the stricken stream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거 이해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관사예요. 관사 중에 또 어려운 게 정관사입니다. 관사는 세 가지인데 더가 있는데, 어는 이제 단수일 경우에 써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빼먹고 쓴다고 해도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정관사의 개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관사라는 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the water of하고 뒤에서 이 water, 즉 물이라는 것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수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뒤에 보면은 striken stream인데 대문자로 써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고유명사 속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고유명사 앞에서 빼는 게 맞으니까 요 더를 water 앞으로 옮기는 게 맞죠. 정관사의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로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주관식에서.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문제가 잘 안 나올 정도예요. 수는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예요. 단수, 복수. 그런데 정관사는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빈도가 낮아요. 그런데 가장 고난이도 문제는 이 더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반복적인 훈련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도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they were going down the mountain. 잘 썼어요. they하고 were가 여기 맞았어요. 이 같은 학생이 썼잖아요. 그리고 they가 보들레어에서 앞에 있는 문장이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맞추고 뒤에 문장은 맞게 썼는데 앞에 문장은 틀리게 썼죠. 이게 아주 뭐 흔한 경우입니다. They needed to know the password. 자, 이 패스워드는 특정한 패스워드입니다. 이 페리스코프를 열 수 있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암호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되죠. 이 부분도 같습니다. 이게 정관사의 개념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원어민들이 쓸 때는 판단 안 하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어보면 그 어색하잖아?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글을 쓰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끔. 그다음에 finally remembered the password죠. 앞에 나왔으니까. So hatch opened. 여기서 hatch를 특정화 시켜줘야 돼요. 더 붙이면 됩니다. The hatch. 이 정관사죠. The hatch of periscope. 잠수함인데 잠수함의 해치가 열렸다. 그걸 이제 특정화 시켜줘야 되죠. 그다음에 his name was Captain Widershins and there were 써야 되겠네요. 뒤에 many people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에도 여러 번 틀립니다. 제가 지금 이 학생 뭐 한 몇 개월 한 반년 이상 봤는데 제가 뭐 수백 번은 고쳐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도 선생님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In the supply room. 왜냐하면 잠수함이죠. 잠수함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더 특정한 정관사 붙여줘야죠. 이 정관사도 이게 계속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첨삭한 학생은 초등학교 지금 6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뭐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이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 능력 자체는.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설명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인 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하고 관사 이 부분은 틀리는 빈도수가 꽤 되기 때문에 문법도 이 정도면 한 중간 수준의 글쓰기 문법이 되고 내용은 중간보다 살짝 더 좋은 정도?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첨삭을 하면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다 해주냐? 문법은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법은 맞는 문법으로 아이가 이제 다시 쓰기를 했을 때는 문법에 맞는 글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글의 구조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글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일기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굳이 막 그 글의 구조를 막 설명하고 잡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레이션이잖아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쭉 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래. 그럼 어저께 일어난 일 중에 인상 깊었던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글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글의 구성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면 일기 쓰는 자체도 어떤 중요한 부분 이런 큰 일이 있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라고 쓸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다른 글을 쓰면 되거든요. 조금 더 구성이 생각이 필요한. 그래서 이 순서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문장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잡기 때문에 처음에는 글 전체의 구성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 정도 첨삭을 안 하는 편이죠. 부모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수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쫙 읽어보시고 수 틀린 거는 이렇게 첨삭을 해서 아이가 이제 다시 쓰게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빨리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수한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를 너는 실수를 했으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글하고 멀어져서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원어민 그 아이들이 꼬맹이들은 이 수 개념을 잘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단어 꿰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마, eat, lunch 이런 식으로 관사도 빼먹고 수, 시제
이런 거 다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 듣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촉하면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 보신 선생님들은 여유를 갖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달래가면서 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하고 틀려도 기가 죽어도 아이들 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와 내가 이거를 10번 고쳐줬는데 왜 자꾸 틀리냐 하고 일단 표정부터 안 좋아지고 실제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죠. 야 이거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 이게 안 그러려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은 뭐 가족들 운전 교육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이라고 치고 좀 틀리고 글이 좀 이상해도 연습이니까 계속 해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요런데 이제 오히려 시간을 좀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첨삭 교육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첨삭을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난 자꾸 틀리고 선생님이 또는 이제 첨삭하시는 분이 자꾸 내가 틀린 걸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난 도와주는 입장이고 너는 학생인데 내가 이제 글을 잘 쓰게 하려면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비난 글 쓰는 방법이라는 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꾸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발전을 위한 방법이고 너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요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에도 상기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해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시작할 때부터 서로 알고 딱 정립을 하고 요 첨삭 교육을 하는 게 좋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아이들 지금 살펴본 거 보면은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는데 요것은 여유를 갖고 아이도 여유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좋아진다.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